애국기업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는데 나이 들수록 단백질 중요하죠. 남재현 원장이 추천합니다. 단백질 1000 프리미엄 골드인데 네덜란드 산양류입니다. 물이나 음료, 요거트에 타서 드시면 되고요. 이봉규TV 왕창 세일입니다. 이렇게 할인하는데요. 단백질 6종이 들어간 겁니다. 이만한 거 없습니다. 전화하세요. 이번서부터가 아니라 네. 제 어렴풋 생각에 네. 이거 사활을 걸고 네.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거를요 그 여론조사 기법이 이거 바이오스 됐다 모집단이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네.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잘못됐다 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과거 사례들 있잖아요. 네. 과거 사례들 다 차곡차곡 모아서 네. 여론조사 업체가 우리가 지금 67개 정도가 67개 정도 등록되어 되네. 있습니다. 네. 67개를 다 전수조사를 해서 네. 전부 싹 다 이거 고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맞는 업체들은 뭐 벌금 조금 물고 하지만 일부러 조작을 한 업체가 있을 거니까 있습니다. 그런 데는 예. 형사 처벌을 봐서 문을 닫게끔 네. 만들어야 앞으로 이번 총선만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민주주의가 그렇습니다. 예. 총선 있고 그다음 지자체 선거 있고 보궐선거 있고 대선 있고 뭐 당 대표 경선 있고 뭐 있고 쭉 있으니까 네. 이거를 처벌을 받지 않고 문을 닫지 않으면 눈 가리고 항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선방망이 처벌을 하지 말고 네. 대표도 구속하고 네. 그다음 몇 년 이내에 영업을 못하게 하고 관계된 조사업체와 감독기관 마찬가지 다 형사처벌을 하라라는 게 저희들이 강력한 주장인데 네. 그런 거를 선방망이 처벌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론조사심의위원회 거기 보면 여태까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 이것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이전에 있던 거 다 없애고요. 네. 그다음 지금은 거의 다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남아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규정이 위반되는 사실이라고 법 규정만 이렇게 다 올려놓고 네. 그거에 대한 해당된 예를 리얼미터가 이전에 뭐 몇 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이런 게 올라 있어야 되는데 다 지워버리고 없어요. 안 되죠. 예, 그리고 하지도 않아요 또 이제는 지금도 보면은 언론에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지방에서 이번에 아마 총선 같은데 공천을 좀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자기 지인에 대한 전화번호를 나눠줘가지고 한 게 아마 적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조용히 그것도 신문에 조그맣게 나오고 끝나요. 그게 엄청난 큰 사실인데도 이거 이번에 큰일 날 일입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KBS인가요? 오디션 프로를 했어요. 네. 오디션 프로를 했는데 이제 뭐니까 가수 선발 이런 겁니다. 예. 거기에 말하자면 그 여론조사 비슷하게 네. 그 응원하는 그 무슨 뭐 이 숫자 이런 걸로 가지고 조작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럼요. 예. 근데 하물며 그런 그 가수 선발 오디션 프로그램도 이 숫자를 조작하면 방송국서부터 그게 막 처벌받고 난리 났었어요. 네. 법적 처벌도 받고요. 그럼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큰 우리나라의 그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을 뽑는데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를 조작한다. 네. 이거는 가수 뽑는데도 그런데 그럼요. 예. 그러면 이거를 처벌받게 여론조사 심의 거기에만 고소하실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게 네. 고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네. 전번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뭐 조사를 하려 그러니까 감사를 하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하려 그러니까 저쪽에서 네. 응하지를 않고 국정원에서 뭐 시스템이 무슨 해킹을 당한 뭐 의혹이 있다 보자 그래도 뭐 거부하고 뭐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번에 어떻게 확실하게 이번에 어디다가 할 국회의원에서 네. 국회에서 지금 이제 선관위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전엔 행안부 이쪽에서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인사 이런 것도 했는데 전부 다가 예산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독립기관으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그 제도는 자기들이 독립을 하는데 자기 활동하는 거는 독립적이지 않고 굉장히 자편한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국힘당 쪽에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저런 모든 것들을 일단 제도를 전부 다 다시 개선해가지고
바꿔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확실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이번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네. 이번에 국힘당이 다수당이 되든 안 되든 네. 예, 다수당이 돼서 바꾸는 건 뭐 중요하겠지만요. 네. 되든 안 되든 예. 지금서부터 조사하시는 게 네.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된 거는요. 네. 지금부터 처벌을 받아야 돼요. 다수당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그런 투쟁을 만약에 하시면 국민적인 응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체가. 예. 이제 그리고 지금 우리 노익현 단장님은 여기 전문가시니까 우리나라 여론조사 쏟아내는 거에 그냥 대략적으로 네. 몇 %는 다 조작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요. 107, 80개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조작 게 사례가? 아니요. 지금 10월 달부터 10월 달부터. 예, 2월까지 지금 지방은 빼고 네.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것만 네. 약 한 170개에서 180개 정도 돼요. 네. 이 중에서도 아까 보시다시피 거의 여론조사 꽃도 굉장히 많은 조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네. 다른 데서 한 군데 하면 이쪽은 두세 번씩 해요. 네. 이런 것들이 한 업체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다른 것도 내나 같은 경향을 본다 그러면 요 표만 가지고 가도 네. 뭐 20, 30%는 너무 노골적이고 상당 부분 의심받을 수 있다고 50%는 된다고 보죠. 50%는 예. 조작이다. 아니요. 저 의심의 여지를 볼 수 있죠. 그게 숫자상으로 아까처럼 교묘하게 뭐 3%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는 10몇 % 절대 수치로 나오면 그거 어마어마한 거죠. 예, 여론 50%는 조작에 의심이 간다. 그렇죠. 20, 30% 여론조사 조작 업체, 여론조사 업체는 조작이라고. 여기 아까 예, 표시에 그거 나오지 나오- 않습니까?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보게 신문에 되면. 보도가 돼요, 다. 방송에 보도가 되고요. 네네. 아니 조작된 게 보도가 되면 그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믿어요. 왜냐하면 KBS에서 보도를 했고, 무슨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그러니까 그건 정확한 거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조작된 거를 보도하는 업체도 이거 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예. 네. 왜냐하면 그 언론이라는 거는 한 군데에서 나왔는데 조사를 했는 데가 저쪽이 문제라 하고 자기가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소싱 한 데가 더 정확하게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그 나오는 자료가 신빙성이 있고 공정성과 모든 합리성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그게 언론을 탈 수 있게 방송을 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어느 업체가 한 거지 자기는 잘 모르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죠. 근데 지금은 그게 전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 관공서인 그러니까 관리감독 기관인 선관위 아래에 있는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사실은 이게 지금 아까 대표님도 이 기관이라고 해주셨는데 여론조사 기관이 아닙니다. 원래는 여론조사 업체예요. 업체죠, 업체. 그런데 업체인데 저쪽에서 명칭을 기관으로 해주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이걸 발표하는 거를 국정 지표 내지는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오해를 그러니까 그 자료를 믿는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언론사나 이런 신문사나 이런 데서 그냥 조사를 의뢰하면 그 돈을 받고 조사를 그냥 해주는 상업 업체예요. 그냥 수수료를 받는 그 업체를 여론조사를 한다는 이 중요한 업무를 하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대우받기로는 기관으로 대우받고 엉터리를 갖다 줘도 공정성 있는 거로 대우받는 그런 지금 시대가 돼 있습니다. 뭐 지난 거 또 지난 거고 앞으로 올 것도 앞으로 올 거지만 지금 총선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네. 지금서부터 여론조사 쏟아내는 사람들은 이 업체들은 네.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네, 이제부터 예. 철저하게 예.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조작의 의심이 나면 다 고발하겠다. 네,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너들 문 닫고 형무소 갈 각오하고 네. 여론조사 쏟아내라. 네, 네. 그런 거죠. 네. 네. 예. 60몇 군데 여론조사 업체 이 방송 보시고 여론조사 심의 기관 만약에 이런 거 이렇게 고소했는데도 얼렁뚱땅 넘어가면 거기도 직무유기 내지는 직권남용됩니다. 직권남용됩니다. 똑바로. 왜냐하면요, 우리 같은 사람들 뭐 유튜브인데도 우리가 무슨 뭐 방송국도 아니잖아요. 유튜브인데도 뭐 고소 고발 엄청 들어와요. 무슨 뭐 명예훼손이다, 무슨 뭐다, 뭐 이런데 그러면 경찰 검찰에 가서 조사 받아야 돼. 저 아주 처갓집보다도 경찰서 검찰청을 더 많이 가요. 처갓집보다도 아주 단골 손님이에요.
그 형사들도 미안해하더라고. 우리는 뭐 여론조사 소개한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숫자를 무슨 우긴 것도 아닌데 네. 우리는 그렇게 당하는데 신문 방송사들은 그걸 다 쏟아내고 여론조사 업체들은 돈 받고 가짜들을 내놓는데도 아무런 처벌 여태까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무런 고소 고발 조치도 안 들어간 거고. 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 가짜로 다 조작을 하고선 그게 여론이라고 왜곡을 하니까. 네. 저희들이 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네. 그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있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한 데가 없는데 저희들이 처음 가놓으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는요 우리나라에 그 선거가 있는 한은 네. 그걸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기 왕이지 때문에 뭐 왕. 여야 상관없이 도지사든 뭐든 상관없이 선거를 하는 사람은 치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갑 중에 갑이에요. 네. 아무리 저기 열심히 해서 당선돼도 선거법 위반 네. 내지는 이런 거에 걸리면 다 무효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히 여야를 막론하고 거기 가서 항의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걸 이런 일이 못한 벌어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용감하게 우리 여론조사 감시단에서 예, 이렇게 노익현 단장님을 위시로 한 여러분이 이제 수고를 해주시니까 예, 이제 조금씩 나아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조사 조작이 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 지금 국회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번에는 바로잡자는 그런 국민들의 여망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 조작에 그 여태까지 해왔던 그다음 지금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체들도 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는 여론조사를 그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네. 대행해주는 업체가 뭐냐면 지금은 여론조사 업체가 등록할 때 여론조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자산을 가지고 설비는 조사할 때는 의뢰를 해서 설비를 갖춘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면 인정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의심하는 거는 이 업체들도 대행해주는 업체들도 좀 이상한 거예요. 이름은 어떤 성향이 있는 대표자인데 결과 나오는 거 보면 또 다른 편향이 있는 자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해보니 중간에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그냥 무작위 전화를 걸어서 하는 조사 방법이 있고 지금은 안심번호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안심번호는 그게 문제라면서요. 예, 그게 지금 또 저희들이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3사 이쪽에서 그 모집단을 이룰 수 있는 전화번호를 받아와서 거기다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쓰는데 이것도 통신 3사의 번호를 주는 이 담당자가 성향이 이상하면 이걸 믿을 수가 없는데 자기네 쪽에 유리하게 나올 전화번호들을 그렇죠. 얼마든지 줄수 셀렉트해서 있죠. 주면은 예, 그 그럼 결과는- 왜곡된 결과가 나오는 그럼 조사업체는 제대로 했다고 보는데 결과는 저쪽에 이상한 방향으로 기획된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요즘 저희들이 많이 의혹을 가지니까 통신 3사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민주당에서 네. 그냥 공천만 해도 당선될 수 있는 저게 지역구가 있고 그다음에 전번 총선 때 한 50군데 정도가 경합 지역이에요. 네. 이 경합은 이게 몇 표 정도로 해서 당락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 사전 선거도 많고 그다음에 그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그 실시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많니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그거는 정부 여당에서 알아서 제대로 간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총선 때 이게 선거 감시 이게 지금은 여론조사 감시지만 그때는 선거 감시하러 제가 한 일주일 정도를 밤새면서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우편으로 오는 이 우편물로 된 투표 사전 투표지. 예, 그 관외 사전 투표, 투표. 예, 관외 사전 투표. 관외, 예, 관외 관외 사전 사전 투표. 투표지가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걸로 보세요? 엄청나죠. 예,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전번 대선 때 예. 390만 표 정도가 그러니까요.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면 약 400만 표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게
국회의원 뽑는 그 선거구가 254개예요. 그럼 이걸 나누면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나누면 15,000매 정도가 돼요. 이거를 건드리게 되면 얼마든지 당락이 바꿀 수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여론조사 조작을 하는 데는 이게 다른 데서 쓰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이 선거 부정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주 지역에 국힘당이 나온다 그러면 뒤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해서 실익을 보는 거는 제가 볼 때 경합 지역이라고 저는 일단 먼저 봅니다. 그런 경합 지역에는 그렇게 올려놓은 거를 이 우편물만 갖고 건드려도 그렇죠. 얼마든지 충분히 당락을 바꾸고. 예. 근데 지금 관심은 사전 투표 막 이렇게 가 있지만 사전 투표 비율은 48%로서 엄청난 거거든요. 대선 때. 근데 그거에 지금 못지않게 그거는 전체적인 거고 지금은 다른 건 저도 자기들이 경합하는데 그 몇 표만 이기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우편에 대해서 관심을 유혹을 저쪽에서 반드시 가질 거예요. 유혹을요. 예. 그 조작의 유혹을 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것만 조작하면 자기가 당선될 수 되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에서는 몇백 표, 몇천 표만 움직이면 되니까. 자기가 경합 지역이라고 된다 그러면 우편물 관리를 우편물 선거 투표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할 일이 많으시네요. 지금부터요. 네,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익현 여론조사 감시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